뉴스룸 신년토론에서 유시민이 이사장과 진중권 교수가 나와서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번 신년토론에 대해서 감히 평가를 하자면 진중권은 대단히 권위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생떼쓰기의 달인이다. 그리고 전형적인 기성 기득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토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클릭의 한지입니다. 오늘은 좀 부연 설명들을 줄이고 이 진중권 교수가 한 발언에 대해서 하나씩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진중권 교수는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유 작가님이 나오시는지도 모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진중권 교수는 유시민 이사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공격을 퍼부었던 것으로 보였고요. 하지만 이 공격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먹힌 것은 없었죠.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발언입니다. 알릴레오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이 기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발언이에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일하고 있는 기자를 1위, 2위, 3위로 해서 좌표를 찍고 공격을 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신상까지 털어서 기레기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좀 화가 났던 게 일단 알릴레오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공격적인 집단이라고 폄훼하는 그 발언이 정말 화가 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중권이 왜 이토록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추락을 했는가? 그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기레기를 기레기라고 평하고 참기자를 잘한다 칭찬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국민들이 이제는 불신을 하고 있었던 그 언론들에 대해서 소비 주체로서 그들이 제대로 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이 언론과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시선들이 깨어났고 성숙해졌어요. 과거 2007년도 이명박이 때부터 시작된 언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기득권에 대한 견제적 기능이 아닌 기호의 기능을 해왔던 옳지 못한 언론들의 그 역할을 충분히 비판적 생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을 국민들이 견제하고 있는 순기능적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옳은 것일 텐데 좌표를 찍고 공격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뭐라고 비판을 하면 그냥 공격적인 집단이고 선동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포인트 발언입니다. 발상법이 음모론적이다. 검찰이 압수해서 증거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상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말하는지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비판한 레거시 보도가 대부분 맞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품질 좋은 기사들은 왜곡이고 날조입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정준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확신하시는데요? 진중권은 정말 황당하게 답을 했죠. 제가 아니까요. 제가 직접 이유곤 기자를 만나서 취재 과정을 들었습니다. 진중권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타입이에요. 본인이 말하는 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사고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검찰은 국민들이 도전을 해서는 안 되는 권위인 거예요. 모든 진실은 검찰발 보도에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모든 진실은 본인이 보고 있는 기사글에 담겨 있고 본인이 알고 있는 만큼과 생각하는 바가 이 세상의 진실이다, 이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발언 포인트입니다. 피의사실 유포죄, 지금껏 사물화된 적이 없고 최순실 때도 그랬다. 온갖 왜곡 보도가 난무했다. 이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얌전하다. 이 시점에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사물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범법적 행위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게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라는 식의 이런 표현 방식,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법치주의 국가에 있어서 반하는 이 마치 전형적인 보수 정치권에서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불법적 요소를 문제 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주 말해왔던 형태죠. 예를 들면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문제 삼아요? 라는 식의 이런 표현, 정말 지치도록 봐왔던 이 보수 정치권을 마치 대변이라도 하듯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다음 다섯 번째 포인트 발언입니다. 여당 지지자들은 서초동에 몇십만이 모이고 야당 지지자들은 광화문에 몇백만이 모이고 이런 나라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진중권이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미 극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저는 이 발언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포인트 발언입니다. 구별하자 음모론과 사실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우리는 언론의 권위, 학자들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권위가 무너진 것은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선동이었고 거짓이었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그 허상에 대한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걸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언론들과 지금의 학자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너희들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깨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온전히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권위주의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인 거죠. 이외에도 지적할 내용들이 정말 상당히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추리자면 결국 평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똑같아서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요, 진중권은 이번 토론 방송에서 겉과 이 속이 전혀 다른, 그리고 끊임없이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는, 게다가 만나봤어요? 내가 알아요 라는 식의 막무가내 생떼쓰기 형태의 이 품격 낮은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촛불 시민들, 국민들의 염원, 국민들의 시선을 비난하고 우롱을 했습니다. 제가 한때 진중권 교수가 말을 참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정말 철없던 시절의 판단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